앞으로 우리는 불안, 불황, 감기, 절망의 시대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겁먹은 사람, 흥분한 사람들은 덫에 걸리기가 쉽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근차근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덥석 물면 큰일 난답니다. 독약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진짜로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진짜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야 되고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뭐든 잘 다듬어 나가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공짜는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있다고 하네요. 남의 불행을 바라면 결국 그 불행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답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요, 젊은 청년들이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 차도 안 끌고 다니고 집에서만 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만 대세가 되는 거죠. 사람들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산답니다. 집에서요. 집 안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권도 붕괴되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이제 거리는 점점 더 이제 멀어지고요. 집에서 살고 밖으로 나다니지 않으니까 언두정 외톨이가 늘어난답니다. 이제 나중에 그러면 이러다 보면 정부에서 남녀 연애도 권장하고 근로시간도 줄이고 이럴 거란답니다. 뭐 여자들이 뭐 육식녀가 생기고 초식남이 생기는 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국에도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세상이 변한답니다. 이제 우리는요, 가처분 소득이 더욱더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만 넘어가도 위험하다는데 한국은 벌써 GDP 대비 100%입니다. 100%를 넘어섰죠. 이러다 보니까는 충당금 적립이 2024년 5월 1일부터 이미 실행이 됐고 앞으로요, 이제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27년 정도까지는 답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신용 수축기라고 얘기한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표 남발하고 있는데 그건 떠들어대는 얘기일 뿐 실제로는요, 실행이 안 되는 일도 많을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착취하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는 게 일상이 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빚지게 하고 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속인 거죠. 우리는요, 함부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미 욕심 부리다가 걸려든 이들은요, 답이 없습니다. 거의 다 몰락가는 게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호구들, 노예들을 지금 사냥에 나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더욱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와 절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먹고 사는 것에 최우선 과제를 삼아야 됩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요, 욕심을 최소화하셔야 되는 거죠. 욕심을 덜 부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30들이 엄청나게 많이 빚지고 연체하고 있답니다. 월 이자와 원리금이 175만 원이 넘는다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2022년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한 200만 원에서 한 200만 230만 원쯤 되겠죠. 계속 이제 그 이자와 원금이 계속 불어나겠죠.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부린 그들은요, 12시간 14시간 일해도요 감당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200만 원 200몇십만 원 원리금 내고 나면 또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또 이제 더 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쉽냐고요? 안 쉽죠. 사실상 노예들의 삶이죠. 그들이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밑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금융 규칙이 바뀐 겁니다. 대출 한도가 20%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값이 20%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도도 줄어들고 가상금리 올라가고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참 서글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제 벌어질 일들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남들 다 빚지고 사니까 그래 빚지고 사는 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남들이 빚을 300만원 지든 500만원 지든 5천만원 지든 그 남들하고 뭐 비교해가지고 뭐 할 거냐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감당 못하면 미치는 거죠. 우리는요 앞으로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이제 충격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앞으로요 이제 2025년 2026년 주식이나 부동산의 급락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요 이제 수요가 없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욕심지고 이제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와서 답이 없고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대출 안 해주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뭐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강북의 아파트 가격도 분양 가격이 15억이라는데 살 수 있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두고 봐야 됩니다. 이미 부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부동산이 당분간 4, 5년간은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요 몇 년간은 계속 집값이 우두두 내려갈 겁니다. 조정 기간을 길게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2024년 5월 지금 경제가 엉망이죠. 경기가 최악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개폭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변하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원리금 못 내고 연체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되게 서글픈 게 부동산 가열기를 만들고 이제 연끌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도 이제 사치제 하나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감당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이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서 재테크 수단이 되기는커녕 감당 못할 이자를 떠안겨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빚내기가 너무 쉬워서 너도 나도 빚을 꽤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 빚이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꽤 무서운 상황들이 계속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핵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24년 한 10월쯤부터 제대로 된 지옥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쯤 돼서 뭘 할지 말지를 판단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네요. 2024년 5월 시간이 지날수록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빨리 몰락하고 망가질 것 같습니다. 대출이 축소되고 앞으로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가량은 경제적인 충격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